광복절 경축사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제 일본과 관련된 언급 때문에 지금 시각이 양쪽으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반색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요. 자, 마이니치 신문은 윤 대통령 연설에서 일본에 대한 비판적 발언이 없었다. 산케이 신문도 대일 비판을 펼치며 국민 통합을 호소했던 역대 정권에서 전환을 꾀했다. 교도통신도 일본이 유엔 사령부에 제공하고 있는 후방 기지의 중요성 강조했다. 자, 이렇게 일본 언론들은 반색하고 있고, 그런데 또 이런 날 야스쿠니 신사의 공물을 기시다 총리는 보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나오는데 왜 우리는 이런 손길을 자꾸 굴욕적으로 내미느냐, 뭐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이해가 안 가죠. 네.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가 적대적으로 무조건 지내고 네. 모든 사안을 그런 적대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대일 외교를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예. 엄연히 이제 역사적 문제가 있고, 역사적 문제가 오늘날의 한일 관계로 그대로 투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는 진행형인 겁니다. 그리고 한쪽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본과 미국의 안보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일치를 하면서, 특히 이제 21세기 들어서서 일본의 미국 입장에서 본 전략적 가치, 중국 견제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고조되면서, 사실 한일 간의 역사 해석도 미국이 과거에 보였던 그런 거하고 조금 애매모호해지거나 어떨 때는 또 일본을 조금 두둔하는 네. 뭐 이런 것으로까지 이렇게 변질이 돼 왔거든요. 그 줄타기하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죠. 이게 현실입니다. 예. 이 속에서 우리가 한미동맹 속에서도 G2 경쟁, 특히 무력적 경쟁이나 혹은 군사 위기를 고조시키는 이런 경쟁에 우리가 무조건 빨려 들어가지 않고, 그러면서 또 한미동맹을 지키고, 네. 그래서 복잡한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허망하게 그냥 다 내주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실리도 없고 명분도 없고 역사는 우리 스스로 그냥 지워버리는 이런 이제 잘못된 판단을 하고 계신 거고요. 상대가 있잖아요. 일본이잖아요. 일본은 지금 전혀 미동도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희들이 보기에는 야스쿠니 신사가 A급 전범이 합사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분들도 계세요. 이걸 합사된 데에 공물을 복납하고 이걸로 응답을 했단 말이에요. 전쟁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다는 그래서 얘기잖아요. 문을 열어줘도 이것은 심하게 열어준 거고, 일본에 대해서 아무 실리적 내지는 명분적인 양쪽 측면 다 지금 놓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 네. 사실 어느 순간인가 일본이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도 과거에는 독도 도발도 하고 뭐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식민지 역사에 대해서는 일본이 큰 소리를 못 쳤어요. 그렇죠. 그리고 고노다마라든가 뭐 이 오부지라든가 그러면서 사과의 이제 기조는 갖고 왔던 거거든요. 네, 네.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뒤집어진 건데, 이것이 미국과 일본의 안보 전략적 가치들이 일치하면서 일본의 군사 안보적인 미국 입장에서 이 가치가 올라가면서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일본 정부에서 고노다마도 재해석하자해서 조사위원회 만들고 이러면서 사과도 없고 반성도 없고 조치도 없고, 이제 뒤집어 엎고 이렇게 부정할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 네네. 거죠. 고노다마라는 것이, 고노다마를 통해서 일본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사과가 나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 정부가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안부 문제가 일본 군부의 개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조사를 해서 네.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이것이 기억되도록 후세에 교육시켜야 된다는 것까지 그 조사위원회에서 일본 측이죠. 네.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되돌아보면. 네. 근데 이거를 완전히 뒤집고 해서 어느 순간 이렇게 된 거고, 이게 미국의 안보 전략하고 무관한 것이 아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미국의 안보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 바로 이제 18일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8.15 광복절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어떤 정지 작업 차원에서
그게 얼마나 큰 이벤트길래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분위기를 띄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한미일 안보 협력이 광복절의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다 중요하죠. 네. 그런데 이미 이제 일본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우리가 사실 전략을 상실했어요. 예. 전략을 포기한 거죠. 그래서 오염수 문제도 그렇고 또 과거사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일본에는 그냥 내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이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이 환영할 만한 일이죠. 네. 그동안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안보적 존재 가치가 높아지면서 일본하고는 아주 굳건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중국 견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한반도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걸 평화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한미동맹 하면서도 G2 경쟁 뛰어들지는 않았어요. 그 유명한 얘기가 WMD 미사일 미국 중심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우리가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이거 들어가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퇴임하시고 북한에서 소위 말해서 핵 도발을 하고 그러니까 그때 민주당에서도 이거 이 WMD에 대해서 그래도 그 위기 상황에서도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네. 했는데 이게 당론 채택이 안 되고 그런 주장이 안 나오니까 노구를 이끌고 전국을 다니면서 북이 핵을 도발했어도 우리가 왜 미사일 방어 체계나 이런 데 편입돼서는 안 되는지를 설파하셨다고. 예. 그런데 이런 거는 전혀 고려도 검토도 하지 않고 한반도의 운명이나 한반도 상황의 평화적 관리 이런 것은 아예 그냥 내동댕이 쳐버렸으니 이제 뭐가 겉으로는 한미일 동맹이지만 결국은 군사적 위기 고조라든가 또 한반도의 군사안보적 리스크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목전으로 오게 돼 있는 거죠. 네.